네, 안녕하세요. 유키즈 온 더 불캠 블루리본 캠페인의 MC를 맡은 서울경제신문의 안경진 기자입니다. 블루리본 캠페인 들어보셨나요? 블루리본 하면 좀 맛집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20년 넘게 벌써 진행 중인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전립선암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전립선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의료계에서 마련한 캠페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블루리본 캠페인의 유익한 정보도 받아가시라고 특별히 유퀴즈 온 더 불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대한비뇨기종양학회에서 전립선암 분야의 획을 그은 것은 물론이고 어디서나 볼 수 없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궁금하게 하시려고 좀 늦게 들어오셨나요? 네, 예상보다 좀 늦게 들어오신.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는데 포스가, 그쵸?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포스가 남다른 느낌이 나는데요. 간략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이대 목동병원, 이대 비뇨기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고영휘 교수입니다. 저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분야에서 기능 보존적 로봇 수술을 주로 하고 있고요. 로봇 수술 이외에도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복강경 수술 등 덜 힘들게 하면서 수술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사실 암 하면 무슨 암이든지 사람들한테는 좀 공포예요. 이 전립선암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증가율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고 남성 암 1위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예측 통계와 실물 통계를 2년 전 데이터는 실물 통계로서 1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 해의 암이 얼마나 많은지는 예측 통계로 4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2022년 4월에 발표된 예측 통계에서 그 해 처음으로 전립선암이 남성암 중에서 1등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었고요. 올해 2025년도에 예측 통계에서는 2만 7천 명이 등록하셔서 작년에 1위가 2만 1,000명의 폐암이었어요. 그래서 2만 7천 명으로 예상이 되는 전립선암은 아마도 1등이 되지 않을까. 실제 실물 통계가 12월 달에 발표가 되면 이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나이가 많을수록 고령이 좀 암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립선암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아요. 전립선암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이 동아시아의 전립선암은 노인에서 생기는 특성이 있어요. 전립선암이 발견되는 평균 나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71세였습니다. 99년부터 2020년까지 71세 평균적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평균 수명이 71세 되기 전에는 조금 드물었던 거죠. 그때쯤부터는 전립선암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좀 많이 생기는 병 이렇게 된 거죠. 고령자가 늘어나니까 전립선암 환자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군요. 2024년 생명표에서는 80.6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전립선암은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가족력이 좀 영향이 있을까요? 뭐 유전 가능성도 좀 있는 건지. 워낙 흔하게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가족력보다는 일반적인 위험 상황, 즉 나이가 든다는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제일 위험이긴 한데 가족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과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 중에 전립선암이 있을 때 그 후대에서 전립선암이 생기는 가능성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4배에서 6배 정도 더 많습니다. 혹시라도 윗세대에 있었던 걸 모를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거나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방법이긴 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PSA라는 전립선암 선별 검사를 보편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PSA 검사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족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암에 대해서는 조금 전반적인 걱정이 들어. 근데 연세가 40세 이상이면 PSA 검사는 네. 다 보험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3대가 네. 다 검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PSA가 사실 좀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혈액 검사로 하는 건 거죠? 맞아요. 네. 예.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겐, 전립선 특이 항원입니다. 전립선 암 특이 항원이 아니라 전립선 특이 항원. 전립선에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대개 이제 나이 많은 분에서 생기는 질환은 전립선 비대가 있고 전립선 암이 있죠.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 암을 구분을 해야 될 지표가 필요했는데 이 PSA라는 검사가 개발됨으로써 비슷한 나이에 생기는 병을 비교적 손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죠.
아까 교수님께서 70세 이후에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0세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뭔가 좀 우리가 의심해봐야 될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암들과 마찬가지로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남성 노인들은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한두 번씩 일어나게 되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인지 암의 증상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PSA라는 검사는 전립선 비대증과 암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증상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전립선 암을 어느 정도는 의심하게 해준다는 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40대가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 다양한 검사를 해주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알림도 와요. 근데 전립선암은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알람이 안 오는 건 아니겠죠? 네. 남자가 아니라서 네. 안 오는 건 맞고요. 네. 대표적인 암들과 달리 전립선암은 후가암 검진 체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는 전립선암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오래 사시지 않으셨어요. 이전에는 전립선 질환이 그다지 중요한 병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도 전립선 질환을 굳이 PSA라는 방법으로 검사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서 전립선암이 많이 생기는 그런 연배에서는 무작위적인 검사를 한번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PSA 검사를 아는 사람들만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알든 모르든 내가 한번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보건의학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쵸. 저희 암이 학회에서는 생기기 그렇게 전에 생각하고 있어요. 미리 검진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맞습니다. 방법이긴 한데 이제 또 사람이 많아지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이게 좀 가격이 좀 비싼 검사법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위암에 대한 검진은 내시경을 해야 되죠. 네. 폐암의 경우에는 CT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건 피검사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비싼 40세 이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험이 적용되고 있어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의 가격. 네. 보통 이제 15,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암 검사 중에 사실 제일 저렴한 맞습니다. 편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예. 피검사는 뭐 보편적으로 예. 하는 검사고 안전성이 검증이 네.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예. 검사이니 생각해볼 네. 시점이 된 거죠. 그러면은 몇 살부터 이 검사를 할까요? 남자라면 다 하나요? 몇 살부터 하는지는 네. 사실은 나라마다 좀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세 이전의 전립선 암 환자가 전체 전립선 암 환자의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시작한다면 50세에서 60세 사이에 속하시는 분들은 대략 2년에서 4년마다 한 번 정도의 간격이 적절한 이제 간격일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 정도입니다. 가까운 동네 뭐 병원 비뇨의학과 가면 다 해도 돼요. 하실 다 수 있는 돼요. 거죠? 부도 비뇨기과 안 가도 돼요. 어느 이거 병원을 내 거다. 가도 돼요. PSA 검사해 주세요 하면 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은 뭐 전이도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전립선암도 좀 마찬가지일까요? 그럼요.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고위험암이라는 게 있고요. 저위험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환이 고위험암으로 발견이 되어서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제 생명이 짧아지는 그런 암의 형태가 되기 전에 발견하는 게 검진 차원에서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고위험암이라는 것은 결국 PSA 수치가 높아지는 암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암일 가능성도 많아지고 수치가 높을수록 고위험암일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해보기 전까지는 내 수치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암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어떤 종류의 암인지도 모르게 되기 때문에 PSA 검사를 통해서 암의 가능성과 그 성질을 예측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전립선암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 해도 확실하지 않더라.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전립선암에 대한 정보, PSA의 검사의 기회가 비교적 제한된 나라에서는 차라리 PSA에 대한 정보를 많이 퍼뜨려서 안 해보신 분들이 PSA 검사 한번 해서 자기 PSA가 얼마인지 아는 게 제일 좋은 예방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례지만 굉장히 젊어 보이시거든요. 전문의 몇 년 차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문의는 21년 차이고요. 제가 2004년도에 전문의 취득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지금 21년 차신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사실상 로봇 수술을 주로 네. 하시는 분들은 네네. 정년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 큰 그림 그리고 계시네. 지금은 너무 장점이 많고 정년도 없고 그렇지만 교수님은 한창 힘드실 무렵에 로봇 수술이 처음 도입됐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부터 좀 고생을 자초하신 거는 아닌가 좀 어떠세요?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세로 어느 위치에서 간호사가 서야 되고 수술 도구를 다 다르니까. 어떤 각도에서 네. 전달을 해줘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은 또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며 로봇 팔과 부딪히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상당히 여러 가지 맞아요. 시뮬레이션을 문제들에 많이 부딪히게 해보셔야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극복하려고 이 미국에 가서 이런 노하우들도 좀 전수를 받아와야 했었고요. 네. 조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안정화되니까 역시나 이 기대했던 대로 보험이 안 되는 수술이니까 비싼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것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회복과 또 수술적 목표의 성취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수술이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게 되었죠.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로봇이 수술을 합니까 그러면? 많은 감이 안 분들이 와요. 네. 이제 로봇 수술이니까 네. 로봇이 로봇이 하나? 수술을 해주면 네. 얼마나 멋질까 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실제로는 로봇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제가 주로 쓰고 있는 네. 단일공 로봇 수술 기구입니다. 구멍 하나, 2.5cm짜리 구멍 하나를 통해서 팔이 4개의 팔, 카메라까지 들어가면 이제 4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수술자가 밖에서 조작을 하면 약 10cm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서 수술적 목표를 다 이루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수술자 입장에서는 작은 절개창만 이용해서 수술적 목표를 다 이룰 수가 있으니까 수술자의 꿈을 좀 현실로 만들어준 그런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부담도 수술하신 분들 좀 덜한가요? 맞아요.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절개창이 적고 네. 그러니까 통증도 적고 빨리 빨리 회복한다는 회복되고. 장점이 있고 수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이 떨리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나빠진다든지 어디가 네.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피해갈 수 있으며 수술자가 누적한 이런 수술적인 기술 테크닉 노하우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좀 더 어려운 수술을 적용을 해나갈 수 있으니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워커홀릭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 주변에서 그런 얘기 좀 들으세요. 어떠세요? 예. 네. 뭐 아니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좀 스트레스는 안 푸세요? 왜냐면은 일도 좋은데 이게 스트레스 풀고 좀 재미있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몰입해서도 잘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요. 일이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스트레스 해결 네.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 계속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예. 사실은 저만의 예. 또 이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뭔가요? 없지는 않죠. 뭡니까? 40년 전부터 40년 전? 로봇을 네. 만져왔었습니다. 어. 프라모델, 아. 우리가 아는 로봇. 제가 은밀하게 갖고 있는 예. 이게 취미였는데 동안이신데 연배가 어, 나는 프라모델. 로봇은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예. 로봇은 나의 운명. 은밀한 사생활을 공개하겠습니다. 작품인데 예. 감히 좀 네. 작품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열과 성을 다해서 네. 나만의 로봇과의 어떤 인연. 색채가 있는 네. 그런 작품을 하나씩 완성해서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그리고 있습니다.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수술 얘기할 때보다 훨씬 얼굴이 밝으십니다. 그리고 또 좀 인간적인 또 친밀한 느낌도 들고요. 오늘 교수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 게 있습니다. 유퀴즈. 예스! 네, 주간식이고요.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이 전립선암 예방에 좋은 식품 중 하나로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전립선 상피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이 식품을 주 10회 이상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라고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붉은색의 이 식품은 무엇일까요? 정답! 이미 알고 토마토입니다. 계십니다. 토마토. 네. 특히 토마토는요. 네. 그냥 드시는 것보다 한번 익혀서 아. 드시는 것이 라이코펜 성분이 더 많이 데쳐서 이렇게 섭취- 먹나요? 그렇죠. 미국 쪽에서는 그런 공고사항도 있었어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마토 많이 먹는다고 전립선암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먹고 PSA도 하시고 PSA도 하시고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서 좀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오랫동안 이 분야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되게 중요한 질환을 저희가 좀 다루게 되었다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있어서 네.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저희의 어떤 책임감을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네.
오늘 정말 첫 단추를 너무너무 잘 깬 것 같아서 아니 아주 올해가 기쁩니다. 또 너무 의미 깊은 해인 것 같아서 저도 암센터에서 조만간 발표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볼 것 같아요. 전립선암이 진짜 1위일까?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교수님께서 은퇴 후 혹은 뭐 꿈꾸는 미래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로봇 수술과 함께 평생 현장에서 이제 수술과 환자분들 도와가면서 전 보람을 느끼는 삶을 추구하고 싶고요. 이걸 이제 오피셜하게 하시고 좀 네. 조금 은밀하게는 예, 이제 은밀하게. 평생 해왔던 네. 이 제 취미를 박물관이나 뭐 이런 형태로 와. 다른 분들과 좀 이렇게 어. 나누는 네. 그런 장소가 아니, 있으면 이미 좋겠다. 소장 많은 아까 보여주셨는데 많아서 충분히 전시가 가능한 수준일 것 같기도 합니다. 역시 로봇과 함께 공식적으로도 로봇과 함께 은밀하게도 로봇과 함께 끝까지 로봇을 놓치지 못하시고 오늘 정말 저도 좀 평소에 몰랐던 그리고 궁금했던 전립선암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얻고 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유퀴즈 온 더 불캠 꼭 추천을 해주시고 대한민국 남성분들 전립선암 미리 알고 예방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